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네. 최규성 선생과 함께하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시간인데요. 지금 그 원고를 제가 받은 것을 출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대용 PD가 지금 사무국에 가서. 원래 스튜디오에도 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불량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명한 그런 인쇄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마 임대용 PD 지금 시그널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1부 지났습니다만 좀 울컥하셨다고 하는 글들 많습니다. 수제비 먹다 울컥했어요. 의장님 가열차게 나가십시오. 엉겅기사랑님, 워렌 버핏 67조님은 구국에 강철되어 전대협, 이인영 임종석 의장님 화이팅. 486-586은 변함없이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지지. 그렇습니다. 겨울호수아비님 27년 전 생각나며 감동. 귀요미 김영민님은 고 김근태 선생님, 이인영 의장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천상 선비 같은 유약한 이미지지만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투쟁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라고 하셨습니다. 전대협 친구인가 잘 들으셨죠, 이상님? 나가자. 가슴이 멍멍하네요. 일루아님. 낙타님은 남대협 2기로 지금 출연하신 이인영님과도 뵙고 그랬었는데 남대협 2기 의장님이 바로 최완욱 동지였죠. 전남대학교 5월대 출신이고 88년도에 전남대 총학생회장. 그렇습니다. 명사회자로 이름을 날렸었죠. 전대협 집회에서. 구수한 목소리. 서영석 날다님, 청년의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하셨군요. 구국에 강철대협, 전대협 아직도 울립니다. 행우님, 미진과야만 들으면 요즘은 코끝이 시큰해지네요. 쇠태우리님, 다시 한번 끊어지지 않는 강철의 대호를. 후기님, 87년 이후 3당 합당 후 외쳤던 구호. 해체 민자당. 이런 구호였는데 지금 야당 시민사회에서 외쳐야 될 구호는 퇴진 박근혜, 해체 새누리당 이런 구호가 아닐런지요 하셨습니다. 자, 시그널 준비됐으니까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구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입니다. 최구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동남아 순회공연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온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낄낄대고 웃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상당한 칭호였죠. 해외 나가기조차 힘들었을 시절에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정말 내한 공연을 한다는 것, 내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수를 모셔온다는 것 정말 힘들었었고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일본에 공연 왔다가 잠시 들려서 하루 이틀 공연하고 다시 가고 뭐 이랬었죠. 가장 최근에는 폴 맥카트니 형님이 그러실 예정이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일본 공연도 취소하고 우리나라 공연도 취소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거 있었죠. 내한 공연 가수의 추억 2부.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이시며 10만 점 이상의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모으고 계신 최규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풍스러운 LP. 야, 제 턴테이블이 네. 고장이 나서 턴테이블 바꾸기로 했습니다. 20-30만 원대에 그 중고로 해서 네, 하나. 예, 생각해보니까 20년 동안 턴테이블을 썼었거든요. 예, 바늘을 갈긴 했었습니다만 참 오랫동안. 턴테이블에 이렇게 추억이 많죠? 아픈 추억. 아픈 추억. 저는 아이가 군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아, 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차마 좋아요를 못 눌렀어요. 예. 아, 그거 저는 뭐 그냥 끝까지 덤덤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요즘 군 많이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입소식 끝나고 온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얼굴 한번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라운딩 돌면서 네네네. 끝에서 이렇게 가는데 뭐 다 가족들이 아이 이름 이름 부르고. 부르고 난리인데 제 아내도 이제 막 서거나서거나면서 외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못 찾는 거죠. 원하면 한 6천 명 이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딱 돌아보는 사진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보면 그때 정말 눈물이 좀 찔끔 났는데 제가 이 식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날 점심을 먹이고 이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갈비를 시켜줬는데 네. 제가 태어나서 남을 위해서 한 점도 안 먹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결심을 하셨군요. 예, 근데 LP 턴테이블 관한 그 가슴 아픈 추억이 아드님과 관계된 거였나요? 그렇죠. 예.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복층에 살은 적이 있었는데 네. 2층에 제 감상실을 뒀죠. 네. 근데 2층을 잘 못 올라가게 하는데 네. 친구들이 오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아, 네. 그 브랜드 스치는 그 불길한 예감. 와라락 몰려갔다 간 다음에 한번 올라가 봤죠, 보면은. 네. 고요한 게 별 문제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음반이 거기 그라시아나 수잔나 음반인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바늘은 벤츠 마이크로 쓰거든요. 무슨 마이크요? 벤츠 마이크로라고. 아, 벤츠 마이크로? 예. 예. 그때 당시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150만 원 정도 하는 바늘이에요. 바늘만 150만 원. 그래서 뭔가 이상한 기운 있잖아요. 네네. 음반에다 딱 올려봤죠. 네. 이 바늘이 무슨 스케이트 선수도 아닌데 쫙 스케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로 DJ 스크래칭을 네네네.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바늘과 그 희귀 음반을 동시에 날리고 제가 그 바늘을 일본에 주문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한 달 이상 걸렸죠. 잠깐요. 맞벌이 하십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사실 그런 것도 사고. 아니, 그때는 맞벌이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네. 혼자 벌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희귀 음반도 수집하시고 150만 원짜리 바늘도 사시고 그러세요? 아, 평소에 많은 것을 포기하시겠군요. 취미생활이나 저는 옷도 그렇고. 옷을 90% 80% 아닌 네. 10만 원이 넘는 옷을 사서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아내한테 강제로 끌려가서 네. 그것도 이제 요즘 그런 데가 많아요. 보면 80% 90% 이렇게 세일하는 그런 옷만 입고 좋아했던 술도 끊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더 의미를 두는 걸 위해서 포기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내 한 공연 가수의 추억. 그렇게 해서 모은 음반들 중에 또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눈물 나는데. 눈물 나네요, 정말. 네. 진짜.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 가수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좀 우리가 보수적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군사정권 하였기 때문에 네. 좀 지난 시간에 들은 피트 시거라든가 네네. 이런 좀 정치성이 강한 프로테스탄트적인 뮤지션들은 내한이 금지됐었고 네네. 그리고 너무 과격하다든가 이게 락 쪽의 네네. 밴드 있잖아요. 과격하다든가 너무 좀 외설스러운 이렇게 좀 태폐스럽다는 이유로 이런 분들은 내한공 입국이 불허됐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소개한 정말 귀공자 같고 잘생긴 클리프 리차드가 와서 그런 사고를 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보면. 예. 그런 차들에 사고 친 건 아니었고. 그렇죠. 관객들이. 그러니까 우리 따님들 지금 이제 다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가 돼 계신 그 언니들이 그렇게 사고 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건데 네. 이게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문민 정부 들어서면 네. 이후부터 조금 그런 어떤 엄격했던 이게 높았던 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네. 아이돌들도 들어오고 이게 좀 바뀌었죠. 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좀 추억의 예전의 명가수들 이런 분들이 무수하게 왔었잖아요. 네. 자, 예. 저는 사실 92년에 뉴키즈 언더 블록 네네. 왔을 때 현장에 이제 갔었죠. 압사 사고가 일어났었죠. 네, 제가 이제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네.
오늘 사고 날지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갔었는데 실제로 그 여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네. 있었고 저도 그때 공연 취재했던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한 10분 찍고 다 기자들도 내보냈거든요. 네. 근데 우린 또 이렇게 피해서 안 네. 나가고 네. 버티고 있었는데 하필 그 잠실 그 경기장이죠. 네. 보면 실내 경기장 전체를 울리게 하려면 스피커가 얼마나 커요. 네. 그 앞에서 귀마개도 안 하고 내내 있다가 취재를 다 마치고 집에 이제 회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수평 감각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저 2달 동안 회사 쉬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전정기관, 평형을 관장하는 전정기관이 망가진 겁니다. 그 지금도 좀 피곤하면 이명영상이라 그러나요? 그렇군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후로는 이제 좀 굉장히 센 음악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귀를 좀 이렇게 막고 네. 이러죠. 사실은 과격한 그런 출력이 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 좀 들어서 그 귀 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네, 되는 네, 네. 그런 음악인들도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려주신 음악은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이베트 지로가 국내에서 이제 음반을 취입했던 노란 샤스의 사나이? 예, 첫 해외 68년에 안개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들려드리지 않으면서 언급했던 네, 트리오 하파니스가 71년에 이제 이베트 지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음반을 취입해요. 한국어로. 네. 그래서 이 음반도 굉장히 이제 희귀한 앨범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이분들을 사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뮤지션들인데 7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라틴 음악 열풍이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세셈 트리오라든가 네네. 닐리 삼중 창단. 네, 또 로만티카라든가 네네. 막 이런 그러니까 여성이 리드 보컬이면서 네. 혼성 트리오로 이 트리오 하파니스로 인해서 생겨났던 일종의 트렌드였죠. 이분들이 그것도 용모가 동양인데요? 트리오 하파니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페니스죠. 그렇군요. 스페링을 보니까 네. J를 저쪽 스페인어권에서는 흐를 읽으니까 네. 그죠? 그렇죠. 일본인들 하파니스가 되는 거죠. 네.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라틴 음악이었군요. 그렇죠. 내공이 상당하고요. 네네. 우리 한국인의 또 정서에도 딱 맞는 네. 스타일. 라틴 음악이 또 그런 좀 멜랑콜리한 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유행을 했었고. 네. 국내에 들어오면서는 약간 좀 흥겨운 좀 리듬으로 네.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60년대에도 이런 어떤 영미권의 음악이 아닌 네. 그 샹송이라든가 또 깐소네 이런 라틴 음악을 이제 일부 엘리트층에서는 들었지만 네. 이 트리오 아파니스 이후에 등장한 어떤 혼성 트리오, 혼성 라틴 트리오들을 통해 그래서 붐이 일면서 네. 로스 트리오 인디오스도 있었고 네네. 타바라스도 있었고 그런 남미 쪽의 그 그룹들이 음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네. 그 당시에 백판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남미 음악의 열풍을 불지펴주었던 트리오 하파니스. 지금 이 안개는 71년에 이게 낸 음반인데요. 네. 굉장히 초희귀 앨범이고 네. 와서 그 옴니버스 앨범에 트리오 하파니스 그 곡이 이렇게 실린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음반을 수집하는 분들이 어딘가에 독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거의 듣지 않고 2장이 있었는데요. 한 장은 뺏기고 지금 깨끗한 음반 한 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트리오 하파니스의 빗속의 여인 그리고 그 전에 안개까지. 그리고 참 좋은 명곡은 참 시간이 지나도 구린 느낌, 예, 보다는 못 알아듣는 느낌을 이렇게 주는데 역시 두 곡 다 그랬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가수는 밀바예요. 밀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프랑스가 샹송의 어떤 보급을 위해서 이베트 지로를 동남아권 전 세계 투어를 돌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도 왔던 거고. 네. 그러면 이태리 깐소네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밀바를 보내죠. 한국에 보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야. 그러니까 깐소네도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는 한 축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면 밀바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오기가 쉬운 건 아니었는데 네. 영미권의 그 세계적인 가수들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네. 요 당시에 이렇게 어떤 그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네네. 밀바가 국내 내한에서 이제 시민회관 공연에서 했던 실황이
또 정식으로 음반으로 나왔고. 아, 네. 그리고 한국어로 그 당시 유행했던 문정선의 보리밭을 제가 보기에는 요 때까지는 예. 내한했던 가수 중에선 발음이 제일 정확했던 거예요. 이베트 지로도 발음이 꽤 정확했었는데, 예. 이베트 지로는 다른 곡에서는 조금 예, 연습 좀 부족이 그랬었죠. 느껴졌잖아요. 네네네. 예. 밀바는 사실 뭐라 그러나, 이, 로맨스로도 쉽게 얘기하면 여자 바람둥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면 얘기할 텐데, 하여튼, 이 소문 들었나 보네. 노래 잘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거겠지만, 자신의 예술의 원천은 저 사람은 연애 감정이 아닌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손병희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그게 참 그러니까 이제 러브송이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러운 일인데 왜 하필은 내가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을까 이런 좀 슬픈 그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밀바. 네. 네. 밀바는 사실 이태리 국영방송에서 뉴보이스 콩쿠르에 출전해서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깐소네 원래는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했던 가수인데 네. 이후에 이제 깐소네 가수로 데뷔해서 61년 산레모 가요제부터 3위에 처음 입상했고요. 아, 네. 69년까지 매년 네. 본선에 진출하고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었죠. 그렇군요. 이분이 부른 보리밭 원래 가곡입니다만 참 특이하게도 대중가수 주로 트로트를 많이 불렀던 문정선 씨가 뜬금없이 이걸 문정선 씨 트로트 안 불렀습니다. 아니요. 조미미랑 헷갈렸구나. 문정선 씨는 이제 팝계. 네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조미미 씨랑 헷갈렸어요. 네. 이분이 보리밭을 불러서 대중가요로서 크게 히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노래를 세계적인 깐소네 가수였었던 샹송이나 깐소네나 송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나라 말로 노래란 뜻이죠. 그렇죠. 그죠? 네. 깐시온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이 밀바도 그렇고 실비바르 땅 있지 않습니까? 실비바르 땅 프랑스에. 예. 네. 그 전부 공통적인 게 금발이라는 거죠. 보면. 그리고 긴 머리. 그때는 왜 이렇게 긴 머리에 금발 이러면은 그 당시 한국 남성들은 거의 이성을 잃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그 해적판이라는 백판들이 대부분 그 서양의 그 긴 생머리를 한 노란 그 금발의 네네. 미인들을 주로 많이 그 커버 모델로 썼던 이유가 네. 뭔가 그 로망을 좀 자극했다랄까요, 보면은. 지금 미국인들의 로망은 흑발에 광대뼈 도드라진 그리고 쌍꺼풀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순이 느낌이죠. 보면은. 네네네. 이게 늘 보는 거하고 네. 잘 못 보던 거에 대한 그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또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고 네네. 저희는 또 서구 문화에 대한 또 호기심이 지금은 근데 서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네. 그런 게 많이 사라진 편이죠. 네, 그렇군요. 밀바, 세계적인 깐소네 가수였던 밀바의 내한 공연 실황 중에서 보리밭을 들으셨고, 지금 이제 연주곡들을 쭉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주 어떤 음반이나 네. 연주 그룹이 그렇게 각광받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그 노래를 좋아해요. 확실히 사람들이. 보컬이 들어가야. 근데 뭐 최근 들어서는 박주원이라든가, 네. 뭐 이병헌 씨도 그렇고, 네네. 이렇게 전재덕 씨도 그렇고 연주하는 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는데 네, 심선아 선생님도 뭐 늘 연세가 심선아? 많으셔서 네. 아코디언 이제 독집 내면서 좀 네. 각광 받으셨잖아요. 네. 예전하고는 달라진 풍경인데 여하튼 해외 그런 의미에서 해외 악단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벤처스 얘기 안 하나를 들어요. 벤처스 인기는 정말 대단했고 네. 그 60년대도 그렇고 70년대 여러 번 왔었죠. 보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한할 때마다 음반을 냈는데요. 네. 실제 제가 보기에는 그 실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박수 소리나 이런 것도 좀 더빙했다가 네, 그런 거? 한 곡 정도. 네. 그러니까 약간 일단 짝퉁 내한 공연 음반이라고 봐도 되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빌리번이 있지 않습니까? 빌리번 악단도 60년대에 왔고 60년대 와서 그때 이제 유행하던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을 연주했었습니다. 보면. 근데 그 음반이 이제 내한했을 때 네. 음반으로 나왔고요. 70년대에는 김추자의 니무 먼 곳을 연주를 하고
그랬었죠. 예. 사실 저희 집에도 벤처스 음반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네. 그 사신 거죠. 저는 벤처스 음반이 벤처스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 그 백판에 단골 아. 소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스 음반이 한 30장은 되는 것 같은데요. 벤초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고 네. 벤처스는 바로 일렉트릭 기타 주법의 그 선구자 중에 하나였죠. 벤처스 악단이랑 그렇죠. 네. 미국의 벤처스 그리고 영국의 섀도우스. 섀도우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었던 클리프 리차드의 그렇죠. 백밴드로 나중에 백밴드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일렉트릭 사운드, 그러니까 전자기타 사운드의 초창기에 많은 명성을 날렸던 그런 밴드였는데 벤처스는 우리나라 자주 왔지만 일본은 더 자주 갔죠. 일본에는 일본에서는 음악 영화까지 나왔고요. 네. 실제 공연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음악 기록 영화인데, 예. 그 팬클럽까지 있어 지금도 맞습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일본을 테마로 한 연주곡들도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벤처스의 예전에 기타를 배울 때는 일단은 파이프라인부터 했어야 됐어요. 네. 벤처스 파이프라인을 일렉트릭 기타 입문할 때 그 노래를 연주를 했어야지만 되는 거죠. 무도장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렇죠. 트위스트, 이제 60년대가 트위스트 이제 열풍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커먼 트위스트 이렇게 돼서 네. 거기에는 벤처스 음악이 빠질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사운드 연주를 위주로 했던 네. 신중현 선생님이 1위 됐던 에드포도 네. 한국의 벤처스로 아하. 자처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통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너의 침묵에 C, M이나 D이나 G7 계속 순환하는 그 코드. 그것을 이제 입문용으로 하는 것처럼 일렉 기타는 벤처스의 연주곡, 특히 파이프라인 이런 거 뜨그드그드그드그드 이래야지만 그랬었는데 그 외에 또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악단은 한 팀 더 있죠. 네, 폴머리아가 있습니다. 네. 폴머리아 2006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네. 폴머리아의 러브 이즈 블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차트 1위를 5주 동안이나 하는 네. 아마 최초의 일일 거예요. 그렇게 악단의 연주가. 원래 그게 이제 보컬 곡이었잖아요. 팝 음악이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연주곡으로 만들어서 세계 더 히트를 시켰죠. 한국의 또 가왕 조용필의 그 보컬곡인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또 네. 연주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게 강석 김혜영의 싱글 로그쇼의 시그널 아닙니까? 그게 폴머리아 음악을 시그널로 안 쓴 방송 어디 있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88 올림픽 때 시상식 장면에 썼던 아리랑 이것도 폴머리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최은옥의 빗물도 샹송 스타일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편곡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음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거를 사갖고 테이프 사갖고 들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돌아요 부산항도 같이 그 수락이 돼 제일 있고. 인기 있었던 건 돌아와요 부산항 네, 얘기 네. 같고 네. 그 음악을 일본에서도 발매를 해서 네. 조용필 씨가 80년대에 이제 일본 진출했잖아요. 네, 네. 그때 사실은 도움이 됐던 게 폴머리아 역할이 있었고 아까 그 안개 같은 정훈이 경우, 안개 정훈이 같은 안개가 70년도에 동경국제가요제에서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네. 수상할 수 있었던 게 이베쭈로가 이미 미리. 일본에 발표했던 곡이. 그러니까 뭔가 앞서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군요. 빌보드 악단은 미국의 악단인데 50년대 60년대에 인기가 많았었던 조금 이제 세미 클래식한. 클래식하고 좀 더 클래식화했다 그러면은 그 폴머리아는 좀 팝적인 게 강했고. 보니까 저 지금 중요 내한 가수들의 기록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50년도에 지난번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75년에 뭐 쭉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주고 오고 있으니까 네네. 아다모가 이제 있죠 보면 아다모는 75년에 이어서 81년인가요? 80년, 네네. 80년 그 서울국제 가요제. 네. 그 중간에 이제 네, 어떤 게스트로. 기념 공연으로 네. 기념 공연을 따로 콘서트식으로 네. 세종문화회에서 했었죠. 핑클레이디도 그쯤에 왔었는데 같은 가요제였나? 핑크레이드는 경연을 하러 온 거고 아, 네네. 여기는 이제 게스트로 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80년도 그 숭이음악당에서 레이프 가렛 네. 공연은 제2의 클리프 리처드 공연. 클리프 리처드 공연. 요 공연은 저희가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옷이 날아다니고 예. 그랬었던. 아다모, 폴모리아, 벤처스가 75년도, 79년도에 두 차례 내한 공연했었고, 예. 에어 서플라이는
1982년, 92년, 2001년, 2004년 자주 왔었군요. 자주 왔죠. 워낙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남궁옥분이랑 그 이니셜이 같은 뉴키즈 온 더 블락. 네. 남궁옥분, 뉴키즈 온 더 블락. 92년도에 오셨고요. 99년도 마이클 잭슨 잠실운동장 공연했는데 한 학생이 고가 사다리를 타고 노래하는 사다리에 올라가는 사고. 마이클은 떨어지지 않게 이 사람을 학생을 잡으면서 노래하는 해프닝이 벌어짐.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모라이어 캐리도 왔었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연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네. 왜냐면 그 좀 위험해 보이는데 네. 너무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마이클 잭슨이 그 학생을 떨어지지 않게 잡고 그런 게? 노래하는 그 장면. 아. 뭉클했었죠. 2004년에 브라더스 4가 왔었고. 브라더스 4. 2005년에 수잔 베가, 나나 모스크리, 로버타 플랫도 왔고. 네. 보니 엠도 왔고. 어허. 리처드 클레이드만. 여기도 또 피아노가. 아, 리차드 클레이드만은 아드리는을 위한 발라드. 그렇죠. 그걸로. 예. 사실은 근데 그 후에는 내한공연이라는 게 하도 이제 자주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통계를 내고 기념하고 적어도 기념하는 그 정도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시니까. 2006년에 엘튼 존 왔죠. 아, 엘튼 존. 오아시스, 블론디, 제임스 브라운, 네. 멜라니 사프카도 하고. 네. 2007년에는 비욘세하고 아길레라 왔고요. 네. 2008년에 듀란 두란, 조지 윈스턴도 이게 왔었는데 그리고 플라워 파워 페스티벌은 아마 건국이고 해외 이제 약간 이제 또 과거에 네. 올드 팬들을 위한 그렇군요. 최대한 가수들이 많이 굉장히 왔군요. 많이 왔는데 네. 돈 맥클린도 왔고요. 네. 그때 도노반, 주디 콜린스, 닥터 욱도 왔고 크리스탈 게일, 블러드 앤 스웨트 앤 티어스도 왔었죠. 예, 이건 패키지로 그냥 선물 세트로 오셨군요. 이게 네. 이런 가수들이 대거 등장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7080 네. 음악 부활 이후에 복고문화 영향 탓도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충분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2009년에 엔니오 모리코네도 왔고 건제 로지스 왔고 그린데이 왔죠. 네. 2011년에 스팅, 산타나, 에릭 크립턴, 슬래시도 오고 네. 아이언 메이던, 이글스, 네. 이글스도 대단했었죠. 아, 이글스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독수리 형님들. 미국을 대표하는 5마리의 독수리. 그렇죠. 네. 2012년에 라디오헤드, 스톤 로지스, 카스도 왔고, 카스 공연도 간 것 같고. 네. 거의 많이 봤네요, 그런 거 저도. 루이치 사카모토도 왔고, 리오 세이어, 보니 타일러, 맨하탄스 같이 이제 했던 것도 있고, 네. 레이디 가가가 와서 또 이 종교단체에서 좀 논란이 있었죠. 워낙 파격적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방해받을 것도 아닌데 참 웃겨요, 정말. 며칠 전에 남해 그 축제가 방해를 하질 않나. 예. 큐어 페스티벌에. 예.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의 범죄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또 뭔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누가 하나 왔다 이러면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페스티벌 영향도 있는 거예요. 네. 각종 페스티벌들이 헤드라이너로 이제 이렇게 오니까. 네. 사실은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가수들도 많죠. 하지만 그래도 국민 여동생 이런 것처럼 국민 외국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때는 아다모 아니었겠습니까? 아다모죠. 네, 아다모. 아다모가 네. 80년도에 75년도 음반에는 없는데요. 네. 80년도에는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아, 그러죠. 눈이 나리를 한국말로 불렀어요. 오늘 그 마지막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실황으로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최규성 씨와 함께하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오늘도 귀중한 음원들 보면은 오늘 갖고 오신 저 8장의 음반 다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되나요? 제일 비싼 거는 첫 곡으로 들려도 트리오 아파니스게 제일 고가입니다. 얼마예요? 몇백 하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음반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만큼 귀한 음원을 선뜻 이렇게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볼게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새로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스멀스멀님, 그리고 농바오님, 돼지사랑님, 좌항님 모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고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셨고요. 충남 보령시에서 일가족이 등록해 주셨어요. 똘똘이, 새치미, 털털이, 심청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ALDHS님 또 가입해 주셨고요. 오늘 출연해 주셨던 이인영 의원께서 유교 조합원으로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1987 DJDH. 1987 전대협이군요. 영원한 전대협의 의장님이십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지금 LP 들으시니까 참 좋죠? 여러 방송 후기들 남겨주셨어요. 빗소리 좋고 음악 좋고 감사. 문광님. 문광님 사시는 곳에서는 비가 지금 내리는 건가요? 네. 윙즈님, 서경의 건매님, 낭이님, 핸드폰님, 인천달봉이님, 보리밭 느낌 좋다고 하셨습니다. 와이로님, 순간 강석 김영의 싱글벙글 쇼 생각이. 그쵸?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